안녕하십니까. 한중일 삼국지 TV입니다. 오늘은 백제 제25대 무령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령왕은 상당히 늦은 나이 40 불혹의 나이에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때문에 40 이전에 한국에서 기록을 찾기가 힘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이 40에 왕으로 등극한 사마왕. 그 40 이전의 생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행적이 좀 잡힙니다. 그리고 중국의 송서, 남제서, 양서에 그 편린을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무령왕은 쿠데타로 등극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시기 가루베 지온. 가루베 지온은 일본의 고고학자이자 도굴꾼이고 교육자였습니다. 그는 선생으로서 수업이 끝나면 부진하게 공주 시내를 샅샅이 훑으며 진귀한 백제시대 유물을 손에 넣거나 심지어 도굴하거나 고분을 몇 기 발굴했으니 참으로 남봉꾼이었죠. 다행히 무령왕이 잠들고 있는 곳은 간발의 차이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 어디쯤이라고 가루베가 짐작은 했지만은 다행히 일제시대에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무령왕릉은 공주 송산이 고분군 가운데 7번째로 발견된 고분으로 백제 무령왕과 그 왕비의 능입니다. 1971년 7월 7일 처음 발굴되었습니다. 배수로 공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무령왕 지석과 함께 수많은 보물들이 나왔습니다. 도굴꾼 가루베의 악마 같은 손길을 벗어나 백제사의 찬란했던 한 페이지를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서기 460년경 한성의 백제는 고구려 때문에 늘 고통이 많았습니다. 노란의 위기에 처한 백제, 계로왕은 460년경부터 더욱 집요하게 공격해오는 고구려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나날이 지속됐습니다. 이에 계로왕은 외열도에 많이 이주해간 백제인들과 야마토 정권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맘먹고 동생인 곤지왕을 불러들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462년 5월 초 곤지왕은 형왕에게 불려 들어갔습니다. 곤지야, 형왕을 도와주어야겠다. 너도 잘 알겠지만 고구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조만간 크게 침략해 올 것 같으니 어서 외열도로 건너가 나라 아스카 지역과 한해국, 현 오사카 지역이죠. 한해국 지역의 우리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야마토 정권에도 군사 지원을 부탁하고 오너라. 예, 형님. 염려 마십시오. 우리 백제 사직이 노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저라도 나서야지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사옵니다. 뭐냐? 당장 말해봐라. 말씀드리기 황공하옵니다만 형수님과 함께 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민 끝에 계로왕은 임신 중인 비를 곤지왕과 함께 외열도로 가게끔 허락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단 비와 함께 가는 것은 허락하나 조만간 출산이 될 터인데 혹시 외로 가는 도중에 만일 출산을 한다면 왕자라면 이곳 한성으로 돌려보내고 공주라면 같이 데리고 아스카로 가거라. 이상은 일본 서기에 기록된 내용을 상상력을 추가해 복원해 봤습니다. 결국 모든 준비를 끝내고 곤지왕 일행은
5월 중순경 한강을 떠납니다. 송파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간 다음 남쪽으로 항해를 하다가 가야의 김해에서 외열도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후쿠오카에 당도하기 직전 가카라시마, 강라도죠. 가카라시마에서 케로왕이 동행을 허락해준 임신 중의 비가 아이를 출생합니다. 그때가 서기 462년, 일본 서기에는 461년 6월 1일로 기록되어 있죠. 무려왕릉 지석에서는 462년으로 1년 늦습니다. 양력으로는 6월 25일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고추를 달고 나온 왕자입니다. 그리하여 한성으로 되돌려진 왕자는 섬에서 태어났다 하여 사마왕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는 섬을 뜻하는 옛 우리말 사마가 그대로 호칭이 된 것으로 섬에서 태어난 왕자라는 뜻입니다. 섬을 뜻하는 일본어 시마가 백제어 사마와 관련이 있음도 하나의 소독이라면 소독입니다. 그리고 13세 때 사마 왕자는 어머니가 있는 외국으로 다시 떠납니다. 사마 왕이 어렸을 때 다시 일본 열도로 건너가 백제 이주민을 다스리던 왕 무라는 학설의 근거는 바로 그가 서기 478년 송나라에 보낸 상표문의 그 근거가 있습니다. 즉 상표문 일부분을 옮겨보면 신의 주고나비 제, 즉 신망고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라는 것은 외왕제를 말합니다. 외오왕 중 외왕제를 무령왕은 아비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벼랑간 아비와 형을 이뤄 암상부형,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475년 아차산성에서 고구려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계로왕과 태자 그리고 왕자 한날 한시에 다 죽었죠. 그러므로 상중에 있으므로 이루고자 하는 공이 흑 한삼태기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상표문 중에 신망고제, 암상부형, 이 부분이 외왕 무가 사마왕, 즉 어렸을 때의 무령왕이라는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외왕 무는 자신의 주고나비를 제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망, 고제를 소진철 교수는 망한 백제를 생각하면이라 주장하지만 한편 벼랑간 아비와 형을 잃었다는 암상부형이란 용어가 바로 외왕무가 어렸을 때의 백제 분국왕 무령왕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한편 서너 살 어린 사촌동생 말다왕, 즉 동성왕은 처음엔 정치를 잘했으나 점차 주지용님의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자 사마왕은 본국 걱정에 잠을 못 이룹니다. 사마왕제는 무례하고 부패한 동성왕을 밀어내고 본국왕을 차지할 생각으로 동성왕과 반목하던 신하 백가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백가를 통해 본국 백제의 사신을 빠삭하게 꿰차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동성왕의 난폭한 정치를 훤히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멀리 외국에서 후왕에 지나지 않는 외왕무로 있으면서도 본국 백제에서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에 대하여 비록 한두 달 걸릴지라도 모두 꿰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국의 야트막한 산자락에 위치한 공산성 한 쿵성에서 벌어지는 기기묘묘한 연애가 깊어질수록 사마왕의 본국 귀환은 그만큼 시간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낌새를 외국이나 본국에서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이를 치밀하게 꾸며야 했습니다. 외왕무는 예의, 외국의 통치에 여념이 없이 지내면서 501년 9월 양무제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물론 백제에서도 사신을 보낸다는 전가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였기에 알고 있었죠. 사마왕제는 백가와의 관계는 물론 쿠데타 계획을 은밀히 하기 위해 일부러 백제 왕실에 부탁을 하였다. 즉 외국은 아직 중국에 직접 갈 수 있는 조선 기술이나 항해 기술이 없었으므로 백제 사신을 중국에 보낼 때는
외국 사신도 함께 실어달라는 부탁이자 쿠데타 계획을 감쪽같이 속이기 위한 청탁이었죠. 당시 백제는 대국의식이 있어서 가야나 신라 사신들을 함께 데리고 갔는데 가야나 신라 외국 사신을 방소국이라고 했죠. 작은 여러 나라들을 대표해서 백제 사신이 중국에 같이 갔던 것이죠. 사마 왕자는 자신과 백가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외사신을 백제를 통해 함께 가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물론 조선 기술과 항해 기술에 있어서의 차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쿠데타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더 컸습니다. 폭군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외왕무, 즉 사마왕은 마지막 결심을 굳히고 외국을 떠납니다. 백제 분국의 후왕 자리는 태자인 순타에게 맡기고 그는 백제의 부역 가림성을 향해 조용히 떠납니다. 성주 백가와도 절친한 사이라 친사마왕자 편 성주 백가와는 미리 다 연락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처럼 무령왕의 백제왕 등극이 나이 부르기 되어서야 갑자기 등장하면 쿠데타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만일 사마왕자가 백제에 있었다면 서기 475년의 고구려 침입으로부터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로왕과 태자, 왕자들은 모두가 아차산성에서 비참한 최후를 마쳤고 심지어 왕비마저 죽었다고 사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마왕자 혼자 살아남았을 리는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문주왕과 삼군왕, 동성왕으로 이어지는 3대 26년간 계로왕의 유일한 생존 왕자로서 사서에 기록이 없다 함은 이 기간 동안 백제에 사마왕자가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간 내에 백제에 있었다면 그는 해구나 진로 일당으로부터 큰 위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살아있을 리가 없었죠. 또한 사마왕자가 줄곧 백제에 있었다면 왕으로 추대되거나 밀려났다는 내용이 한 줄이라도 이미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왕자는 당시 계로왕의 유일한 생존 왕자로서 백제왕 등극 영순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문주왕 주기 때 이미 사마왕자가 혈통적 계보를 볼 때 백제 왕위에 올랐어야 정상입니다. 위에 형들이 아차산성에서 장수왕에 의해 다 죽었으니까요. 셋째, 동성왕을 시해한 백가를 즉시 처단하지 않고 1개월여 걸린 점은 사마왕 측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전에 쿠데타와 관련되어 있음을 어느 정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가의 동성왕 시해 결행 후 예상과는 달리 백성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사마왕도 백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심을 받기에 사마왕자도 결국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죠. 어쩔 수 없이 백가를 죽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 사마왕과 백가와는 밀고 밀리는 물밑 협상과 타협 시도가 있었을 것이나 결국 명분을 얻은 사마왕 측에서 불충의 역신으로 백가를 팽하고 백마강 모래밭에 던져버린 것이죠. 아주 강력한 의지의 왕이라는, 힘있는 왕이라는 이미지가 이때 더 씌워진 것입니다. 넷째, 외제가 있던 사마왕자가 갑자기 본국 대왕으로 즉위함은 쿠데타 이외로는 설명하기 힘듭니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 어느 사서에도 사마왕 즉위를 일러 동성왕처럼 외대왕이 군사를 보내 도와주었다거나 신하들이 추대했다는 기록이 없으니 이는 자력에 의한 등극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이나 이유로 볼 때 사마왕자는 외제의 분국 왕으로 있으면서 백제 본국의 정치 상황에 한 발 물러서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본국 정치 상황을 계속 관여하면서 결국 중요한 시기에 쿠데타로 즉위했음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사마왕에 의한 쿠데타설은 한일 양국의 학자들에 의해 이미 제기되었습니다. 일본의 역사학자 카사이 와징은
동성왕 치세에 관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간의 26년과 23년으로 3년 차이가 나기에 이 기간을 동성왕과 무령왕이 무력을 가지고 대결을 벌이던 병립왕조 시기라고, 그 이름은 삼국유사 백제왕력과 일본서기 조선학보 24 1962년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더욱 구체적으로 정비원이라 주장하는 후르카와 마사시라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는 1980년 리츠메이칸 사학이란 역사학 잡지책에 6세기 전반의 일한관계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즉 무령왕은 정변, 즉 쿠데타에 의해서 즉위한 것이 틀림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양 학자의 주장은 비교적 양심적인 리츠메이칸 대학의 야마오 유키히사 교수에 의해서도 지지받고 있습니다. 소진철 교수 또한 무령왕이 쿠데타로 즉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진철 교수는 무령왕이 어려서 외주로 건너가 외왕 무로 군림했던 백제의 후왕이 501년 귀국하여 즉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두 일리 있는 주장들입니다. 무령왕의 즉위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쿠데타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은 역사서에도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일본서기가 인용한 백제 역사서, 즉 백제 신찬에서도 간취되는 바, 백제 신찬에 이르기를 말다왕이 백성들에게 무도 포악하기에 국인들이 같이 힘을 모아 제거하고 무령이 즉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백제 분국을 통치하던 외오왕 중 가장 유명하고 훌륭했던 외왕무였었죠. 그래서 삼화왕 사후 시호를 제정할 때도 외왕무에서 무자를 따오고 백제왕 재임 시인 서기 521년 양나라 무제로부터 제수받은 령동 대장군에서 령을 따와 무령왕이란 시호를 사용하게 됐다는 소진철 교수의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외지의 외왕무로 있던 삼화왕이 백가와 밀약을 맺어 쿠데타로 사촌동생인 동성왕을 밀어내고 등극했음은 당시의 여러 정황이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졸조, 소설 무령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